네, 결투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매일매일 두 종목씩 여러분께 언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룰이 조금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나오는 종목은요, 내일장 시초가의 매수에 들어가서 일주일 후 종가의 매도 처리가 됩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내느냐, 이것에 따라서 승패가 가름이 되는 그런 코너입니다. 자, 오늘도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자, 오늘은 JB스탁 박영인 전문가, 정희정 전문가, 유진투자증권 여의도영업부 김기백 연구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정희정 전문가께서는 처음 저희 박수의 대결을 찾아주셨는데 오늘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또 만족할 만한 수익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또 종목을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안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이 참 어렵잖아요. 네. 수익률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까? 어때요? 최근에 5월 장에서는 이제 많이 빠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저희는 네네. 또 보수적으로 대응을 했었었는데, 이제 앞으로 6월 좀 중순 이후에 좀 변곡점을 이렇게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리스랑 이렇게 프랑스 총선 이후에는 조금 더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만약에 기관, 특히 연기금의 그 매수가 조금 더 유입이 된다면, 아무래도 좀 상승에 좀 힘을 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좋은 종목들 잘 골라오셔서요. 우리 박수현 의결 시청자분들께 좋은 수익 좀 안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아모텍과 대한항공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먼저 김기백 연구원님의 종목부터 볼까요? 대한항공부터 보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이제는 매력적인 구간이 됐나요?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일단 항공주를 바라봤을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인 환율과 유가 상황이 대한항공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뭐 환율 같은 경우에는 내리면 내릴수록 그리고 유가도 내리면 내릴수록 항공주에는 유리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두 가지 중요 지표가 상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글로벌 금융 리스크로 인해서 환율은 올라가고 있고 반면에 유가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고 따져봤을 때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이유로는 일단 환율이 상승은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내국인의 출국자 수, 해외로 관광을 떠나는 사람들의 수는 4월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실제로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검증이 되었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WTI 기준으로 80달러 초중반까지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항공유 또한 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4월 초 같은 경우에는 138달러 하던 항공유가 지금은 120달러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는 전체 비용 중 40% 정도가 항공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실적이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유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뭐 메릴린치나 BOA 메릴린치의 그 전망을 보면은 유가가 올 하반기에 뭐 전망치를 아예 뭐 10달러 정도 더 추가 하향하겠다. 뭐 이런 기사들도 보여지더라고요. 네. 그 여름 되면 또 왜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해외여행들 많이 가시잖아요. 그 영향도 톡톡히 받겠죠. 원래 대한항공이 한 6월, 7월 이 정도의 주가가 좀 오르는 것이 보편적입니까? 어때요? 이 계절성을 타고 있고요. 바로 3분기가 최고 성수기입니다. 사람들이 6월 달부터 시작해서 6월, 7월, 8월 달에 해외로 떠나는 어떤 그 관광객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그렇죠. 월별로 또는 분기별로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실적 개선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노선의 탑승률이 증가해야 됩니다. 단거리 같은 경우에는 저가 항공사와의 어떤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부분에서 마진을 많이 남기긴 쉽지 않고요. 장거리 노선 같은 경우가 중요한데 최근 가장 중요한 미주 노선 탑승률이 1분기에는 70% 초반대였지만은 5월달 86%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어떤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정유정 전문가님 지금 혹시 대한항공 보고 계신가요? 예, 보고 어떻게 있는데. 좀 보이세요? 괜찮아요. 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조금 너무 돌아와주질 않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 순매수가 조금 들어왔던 오늘? 걸로,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순매도가 있어서 좀 많이 네네. 저도 걱정을 했는데,
지금 오늘 조금 돌아선 걸로 봐서는 조금 초입을 이제 매수하기 위한 초입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환율이 그 원가 그 가격이 좀 내려가고 있고 또 여객의 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저도 이제 호재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오를 것 같다라는 쪽으로 좀 네. 동의를 하시는 부분인가요? 네, 그래서 그러면 가지고 오신 종목과 맞붙었을 때 대한항공이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저도 이제 이 종목을 또 생각을 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예.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지금 차트상 61선과 120선을 바로 코앞에 두고서 조금 매물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저항이 조금 되지 않을까라는 예, 좀 예. 불안 때문에 예, 그런 맞습니다. 것이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한 47,000원 선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 한 그쯤 되니까 약간의 좀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 잠시 뒤에 김규배 연구원과 함께 또 목표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 전문가님의 종목도 볼게요. 아모텍. 또 요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살펴봤는데요. 이런 또 알짜배기 종목이 또 있었어요. 또 처음 봤는데 단기로 보면은 굴곡이 있어요. 그런데 쭉 긴 그림을 펼쳐놓고 차트를 보니까 괜찮아요. 계속해서 올라요. 네, 뭐가 좋은 특히 거예요? 연초부터 많이 올랐는데요. 아모텍은 휴대용 전자기기의 그 칩 바리스타, 세라믹 칩이라고 하는 그 칩의 생산과 또 안테나 등의 고주파 부품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요. 동사의 경우 지금 칩 바리스타의 그 글로벌 시장이 점유율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GPS 안테나 역시 세계 점유율이 1위인데요. 동사의 그 특히 이제 요즘에 블루오션을 떠오르고 있는 그 NFC 무선 근거리 통신의 그 안테나를 동사가 지금 그 연구 개발 다 완료해서 이제서야 이제 또 그 국내 업체에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동안은 안 했다가요? 네, 네. 이제 다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네네. NFC 안테나를 탑재하는 휴대폰의 비중이 2011년 5%에서 올해 11% 증가를 하고 있고 향후에 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예, 예. 특히 칩바스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 그 매출이 15% 그리고 애플 향이 10%그 외에 노키아, LG전자 등의 그 국내외 유수 그 휴대폰 업체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도 좀 다변화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6월 이후에 갤럭시 S3 그리고 아이폰 5 등이 그 하반기에 지금 출시되고 있는 그 스마트폰의 영향에 따라서 출시가 지금 앞다퉈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올 초에 지금 잠깐 차트 하나 보여드리면은 네.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칩 무슨 바리스타 안에 차트인가요? 들어가 있는 네네. 이게 은 가격의 차트인데요. 아. 예. 제가 그 칩 바리스타 안에 은이 탑재되어 있는데 네네. 보통 지금 작년 초에 연초에 45까지 올라가면서 좀 상승폭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좀 이익이 조금 많이 저조했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반 가격 가까이 좀 낮춰졌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인하되고 있다. 그에 따른 또 수익성 개선도 지금 눈에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11일부터 15일까지 애플에서 주최하고 있는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WWDC 2012가 지금 개최가 되는데요. 아, 예. 왜 그 애플이 이 WWDC 여기에서 왜 신제품 예, 뭐 출시하고 네. 이런 거 모델 보여주고 잘했잖아요. 예, 이번에도 예. 혹시 아이폰 5 그 모델 나오는 거 아닌가 몰라요? 솔직히 조금씩 기대감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 그쵸. 같은데 네네. 그냥 OS만 이렇게 iOS 6만 발표를 한다는 말씀도 있지만 지금 신제품에 대한 기대도 지금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는 조금 확실하게 신제품을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9월에 출시가 되지 않을까, 가을에 출시가 되지 않을까 그에 따라서 조금 약간 이제 모양이라든가 디자인 쪽으로만 공개가 좀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예, 아이폰 5에 대한 수혜주, 부품주 관심을 좀 모아볼 때가 아닌가 해서 선침하는 입장에서 제가 종목 말고도 이라이콘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5의 그 수혜 업종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모텍을 고른 이유가 차트에서 조금 정별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61선에서는 꾸준하게 그 지지를 받았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동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규백 연구원께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대한항공과 아모텍 두 중에 어떤 것이 더 매력도 있겠습니까? 당연히 대한항공이라고 말씀해 일단 주시겠지만요. 제가 아모텍 종목을 이렇게 잘 아는 편은 아니어서요. 네네. 일단 펀더멘털에 근거해서 일단 재무적인 부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일단 영업이익에 비해서 순이익이 어떤 좀 저조한 수준인데 그게 자회사나 해외 법인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카펙스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카펙스 투자는 어떠한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재무 상황이 조금은 불안해 보인다. 어때요? 진짜 불안한 거예요?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치파스터에 탑재된 은가격이 좀 많이 그 150% 이상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좀 악화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예, BLDC라고 그 세탁기에 들어가는 그 부품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예,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악화가 됐었는데요.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780%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이후부터 지금 수익성 개선이 되고 있고 올 영업이익을 9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동사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1, 2분기 때에는 또 스마트폰이 많이 이제 팔리지 않는 판매에 대한 부진이 있었지만 그거를 이제 꿰뚫고 하반기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있어서 이익 개선이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신 모델들이 이제 출시가 되면은 또 이 아모텍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힘을 좀 팍팍 넣어주지 않을까 이런 전망까지 체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정 전문가님 목표 가격은 한 얼마나 볼까요? 혹시 차트 같이 한번 볼까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지금 아모텍. 네. 지금 기관이라든가 외인의 매수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61선을 꾸준하게 지지를 받았던 흐름에서 지금 이제서 그 약간 단기적으로 좀 하향 추세에 지금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61선 부근에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로는 지금 전에 5월에 잠시 그 고점을 형성했던 6,500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단기적으로 좀 잡은 경향이 있는 거고요. 위쪽으로 지금 저항 매물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6,500원 이상을 또 바라볼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61선 부근을 이탈한다면은 그 부분에서는 조금 120선까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1선을 손절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350원 손절가로 제시해드리고 단기 목표가 6,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정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이죠. 아모텍 목표가 6,500원. 한번 기록되는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효 연구원의 대한항공 목표가는 한 어느 수준까지 내다보면 좋겠습니까? 일단 목표가는 55,000원이고요. 손절가는 42,000원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000원 선, 주요 가격대 기준 설정 왜 이 일단 가격대를 단기적으로 설정하신 겁니까? 지금 어떤 대한항공 주가 자체가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을 뿐더러 일단 네네. 모멘텀 자체가 좋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20-30%의 상승은 충분하다라는 관점에서 추천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5,000원의 목표 가격에 손절 가격 42,000원. 김기배 연구원님께 내일 사실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요. 오늘 시간 여유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종목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왜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 가운데 손오공이 있어요. 우리 시청자 게시판에 사연 하나 올라왔거든요. 네. 김기배 연구원님의 이 추천을 듣고 손오공을 투자를 했는데 좀 이익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잘 빠져나오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AS 좀 부탁드린다.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는데 좀 해볼까요? 일단 손오공 네. 최근 주가 추이는 좋지 않은데요. 일단 그 오해가 좀 있습니다. 일단 손오공의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LOL 게임의 어떤 유통 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이지만 실제로 그것을 주관하는 것은 손오공의 자회사인 손오공 IB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출액이 손오공 IB 쪽으로 잡히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동사 같은 경우에는 3천억 미만의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자회사 연결 기준이 공시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연결 어떤 영업이익이 표시가 되고 있지 않아서 네네. 그것을 좀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은 있지만 여전히 LOL 게임이 PC방 점유율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잘 되고 있고요. 또한 최근 디아블로 패키지 판매량 또한 매우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 수준으로 봤을 때 지금 주가는 참 싸다라는 관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보유 및 매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주가를 보니까 최근 들어서 또 많이 빠졌네요. 예, 저는 또 최근- 이걸 또 체크를 못했는데 이 상황이 4,420원대. 왜 그때 추천 이후에 7,000원 가까이도 7,000 넘게도 뚫고 했던 걸로 기억이 추천드리고 되는데 7,000원까지 갔다가 최근 네네. 이제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또한 이제 어떤 이벤트라든지 어떤 재료의 피해가지 못했어요. 노출이 되면서 그에 네네. 따라서 하락은 했지만은 여전히 기관들이 좋게 보고 있는 기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와 네네. 관련해서 하반기까지 계속 매출 영업이익 추세를 보았을 때 지금 가격은 어떤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매력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 손오공을 가지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지금 그때 이익 실현을 못하고 다시 손실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다시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그냥 줄이지 말고 아니면 더 넣거나 혹은
어떻게 좀 일단 투자 전략 단기적으로 세우시겠어요? 6,000원까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모멘텀이 어떤 노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7,000원까지 바라보는 것은 조금 욕심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6,000원까지는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홀딩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이 시간을 통해서 가지고 가신 종목에 대한 정보, 또 그 이후에 투자를 하셨다면 궁금증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박소연에게 시청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들 나오시는 대로 그때그때라도 AS 해드리고요. 또 매주 금요일마다 전체적으로 전주에 대한 종목에 대한 AS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했어요. 제비스탁의 정희정 전문가,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 김기백 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